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의 Q&A 공부방을 운영하는 동아쌤입니다. 이제 강사 대상 강의를 선생님들 한 2,000명 정도 수업해 드린 것 같은데요. 독서 논술 지도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독서 논술 지도사들한테 이제 어떤 화요일에 옛날에 화요특강 해가지고 현장 강의 진행했던 목록하고 더 진행할 수 있는 그 강사 강의용 목차 를 말씀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제 공부방에서 강사를 소규모로 한 5명 이상만 되면 강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5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의뢰를 하시면, 아니면 이 강의 목차 중에서 하나만 해달라고 하면 그 하나의 강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강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써있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주신 건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배우미로 가장 쉬운 글쓰기, 인체를 비유한 글쓰기 모습, 글쓰기 놀이, 아니면 글쓰기 생각할 점, 글쓰기의 단계, 좋은 글이나 잘 쓴 글하고 상타는 글하고 또 다르거든요. 합격하는 수능 합격하는 글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글쓰기의 용도,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글쓰기의 훈련 방법, 그 다음에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훈련시켜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글쓰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배우미는 20년 동안 만들어서 이 배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어나 언어 이론을 다 연결시켰으니까 관련된 필요한 언어들을 이론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 배우미와 연결하는, 그러니까 글쓰기나 어떤 공부, 어떤 시각의 시작, 출발점을 잡는 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어 공부하고 논술하고 별개인데, 이 논술, 그러니까 국어 공부와 연결할 수 있는 논술이 될 수 있도록 논술에서 국어 공부를 지원하는, 무슨 얘기냐면, 논술 글쓰기하고 국어 공부가 떨어져 있으면 학습 논술이 되지 않으면 미묘하게 논술만 하면 공부한다고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국어 공부와 논술의 관계, 국어 내신에 도움이 되는 논술, 국어 내신의 공부를 할 때 어떤 논술의 요소들을 가르쳐야 공부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갈래별 공부하고 독서법을 통해서 이 논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어 만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학습 논술의 방향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서 3번은 이제 역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론하고 강론 해서 한 50차시, 100차시, 50차시 1년 정도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역사 논술을 역사하고 논술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역사와 논술을 병행해서 하거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통섭 학문의 특징과 방향성, 역사 논술의 가치, 역사 논술 수업하는 방법, 그러면서 더불어서 한국사 능력 시험 준비하는 단계, 변형 역사 논술, 그러니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역사 논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읽기의 이해인데요. 읽기. 그러니까 독서의 종류, 현실에서의 독서법, 읽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읽기의 속도의 관계, 목표의 문제, 그래서 읽기 방법 50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읽기 방법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가지는 못 쓰셔도 10가지 정도는 쓸 수 있고, 본인의 독서 교육 방법, 읽기 방법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5번 일기 쓰기의 고정관념에서는요, 일기 쓸 때 다양한 종류, 날씨 쓰기, 일기의 소재들, 그러니까 소재를 힘들어하는데 일기 소재를 개화하는 방법, 다양한 일기 쓰기를 통해서 다양한 일기쓰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6번 수학과 수리논술. 이게 수리논술은 제가 이제 이것도 한 50차시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에 지금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기본을 띄면 수리논술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요. 수학의 체계 과정, 수학의 고민, 그 다음에 수리논술 연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학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수리논술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기상 수리논술이
뭐 가능한 학생들과 가능하지 않은 학생 뭐 이유 이렇게 수학적인 수학 학습과 논술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를 저도 한 30% 40% 정도 해놨는데요. 어린 왕자만 가지고 그쵸? 비평 방법, 질문 읽기, 발문 뽑기, 수업 읽기, 수업 방식 책 한 권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 실전 문제를 만들고 예시, 수업할 때 응용하고 하는 책 한 권을 중심으로 하는 논술의 준비법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음양오행하고 태극기하고 연결해서 가장 기본적인 동양 철학, 방위에 관련된 거, 음양오행에 관련된 거, 음양오행과 뭐 실생활에 관련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9번은 뭐 탁상용 캘린더를 가지고 1년 수업을 준비하면서 점검해야 될 거, 작성 과정, 실전 수업, 가상 프로그램, 뭐 수업 결과 작성하는 방법, 작성의 실제들, 그러니까 1년 수업을 기획하고 짜는 법, 고려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연습해 봅니다. 자, 10번은 여기 지금 나가는 거는 그 전에 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우선순위로 뭐 해드릴까요? 하니까 이거부터 해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자, 이건 토끼와 거북으로 본 학년별. 토끼와 거북이를 가지고 초등학교 수업, 중학교 수업, 고등학교 수업.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기본인 육하원칙.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학년별 차이하고 답변을 분석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죠. 오감각.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게 개발을 해줘야 되니까. 감각의 심화 수업. 오감각의 특징이 뭔지, 그 실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연습합니다. 자, 12번은 이제 선생님의 한계 돌파법 해서 일반적으로 그 선생님들의 고정관념, 아니면 선생님들의 생각들의 고정관념들을 이제 갈아엎어드리면서 본인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걸 순차적으로 나눠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강의식이고요. 자, 한자 논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아쌤이 생각하는 한자와 한자와의 관계, 학습법, 한자 수업의 종류, 사례, 그 다음에 한자를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들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14번은 이제 구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고등까지는 안 되고 중3까지 과정까지 구구단을 중심으로 수학 전체를 바라봐서 하나의 통일된 시각, 수학에 대한 통일된 시각이 생기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15번 수업하기 좋은 책과 좋은 책과 수업하는 책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는 거를 즉석에서 발문해드리고 그다음에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책은 수업하기 좋다. 이 책은 테마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테마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즉석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이 책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16번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신문들의 활용법과 이 신문들을 이용하는 방법, 신문으로 수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첨삭의 이해, 첨삭의 원리, 실제 방법,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스마트 교실이나 스마트 교육, IT 자재나 교육자재나 이런 거 많잖아요, 교자재가. 그래서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교육의 특성, 그 다음에 밴드 활용법, 카페 활용법, 밴드나 카페나 블로그나 SNS 활용법,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로그램들 현재 등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프랜차이즈 이야기나 아니면 선생님들 학원의 동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과학논술의 이해는 선생님들 모셔서 과학 선생님 모셔다가 특강 들었습니다. 또 훌륭한 선생님이 하나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는 사과로 본 통합논술은 제가 이제 나중에 책으로 쓰고 싶어서 사과라는 사물 하나로 집대생해서 강의식으로 성공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강사의 수업 방식을 해서, 그쵸? 예를 들어서, 성공한 강사, 강사냐, 선생이냐, 이런, 원론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은 강사입니까, 선생입니까? 선생과 강사 스타일의 차이점, 그리고 넘나드는 그 한계, 그리고 어느 정도 강사고, 어느 정도 선생이어야 되고, 그 문제점은 뭐고, 발전 방향은 뭐고,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이 뭔가, 그래서 이
출발점에 따라서 수업이 달라지고 이 수업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파생되는 게 다르다는 거. 22번 논술을 배우는 학년별 이유, 그죠? 상담. 그래서 상담하는 방법, 논술하는 거, 상담 파일 준비, 그다음 상담의 6화원칙, 뭐 그죠? 뭐 이런 거 해서 학부모 상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논술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 이론을 기획안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능 객관식을 가지고 논술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논술의 기본인 언어 이론이니까 언어 이론의 개관을 해드립니다. 뭐 국문과를 안 나오시고 논술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더 뭐 원하시면 시 수업이나 소설 수업이나 뭐 비문학 수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흐름으로 특징 아니면 17번은 하나 더 추가해서 어쨌든 뭐 그 수능 객관식 풀이법 들으시면 논술에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논술을 배우면 이 객관식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식을 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객관식을 풀면서 이런 요소를 사용하니까 논술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가르치세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아쌤 실전 수업 여러 가지들 수업의 종류와 목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강의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아직 하다가 이것도 26회, 그러면 4, 6, 24, 6, 4, 24, 6개월 정도 했는데요. 보통 1년 정도 하면 강의가 끝나는데, 매주 1회씩. 뭐 격주로 하면 이것도 1년 기간이죠. 근데 앞으로 뭐 뒤에 부분도 또 있습니다. 보시면 뭐 부모 상담하고 강사의 한계 그 역할, 그러니까 부모와 강사의 역할 분담 어떻게까지 잡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랑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뭐 코리안 신데렐라 같은 콩쥐팥쥐가 이렇게 동서양 문화의 비교, 동양과 서양 문화의 비교 수업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학생 수준에서. 그 다음에 29번은 다양한 독후 활동하고 워크북들이 있어요. 독후 활동 활동지들이 있고 이 특징, 형식을 보면서 그 독후 수업의 단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강아지똥으로 비교 수업하거나 학년별 차등하는 교환을 만드는 방법. 한 번 더 하고요. 이건 아까 나왔으니까 27번 한 번 더 했으니까 64가지 아이디어 특징 해설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갈매기육군 같은 거 책자 뭐 같이 읽으면서 실전 읽으면서 제가 질문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이해도 수업을 했을 때 이해도 같은 거 점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논술이란 무엇인가 한번 강의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급 편입니다. 이제 수준이 좀 높아서 한 번에 못 나가는데 어쨌든 생각의 기준과 창의력,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들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최고급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기준들 거의 모든 생각들 다 모아놓고요. 자, 35번은 토론 수업을 배워야죠. 토론 수업 자료. 그 다음에 36번 책 없이 손으로 하거나 A4로 하거나 아니면 뭐 사물로 하거나 뭐 텔레비전으로 하거나 볼펜으로 하거나 이렇게 책 없이 논술 수업하는 사물이나 아니면 그림을 활용하는 수업들 어떻게 하는지. 37번 객관식 시험지 가지고 논술 수업을 만들어서 시험 문제 만드는 거. 그래서 시험 구조 다시 시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논술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발문하는 방법과 발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한 다음에 이걸 종류를 압축해서 수업안 작성하는 방법. 수업안의 기초 수업안. 그 다음에 교과서 자체도 논술 수업으로 굉장히 좀 교재인데 논술 수업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교과서 말고 이 교과 말고 이렇게 교육청 사이트에 있는 어떤 뭐 특정 사이트에 있는 교육청 자료를 변형해서 논술 수업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검색하는 방법, 블로그, 카페,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뭐 이런 거 검색하는 방법하고 자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이거를 배우시면 학생들 뭐 독후감 지도나 자료 준비나 독후감 지도나 본인의 기록의 누적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받죠.
자, 마인드맵도 이제 심화해서 배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 논술도 제가 이제 몇 개 써놨는데, 영화 논술의 이해. 영화 감상 시키더라도 이거 영화 논술 발문제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보게 하고, 이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누군가 요리 논술 하실 분 오시면 개별 수업을 해도 되겠네요. 개별 수업. 그다음에 이제 스피치, 말하기, 뭐 강의하기, 강의 스킬, 뭐 이런 거 말하기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강의해 보시라고 그다음에 고쳐드립니다. 강의 시선 처리라든가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강의했을 때 서론 반론 결론 입체화 시킨다는 거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할만하네요. 유튜브 동영상 작성과 촬영, 활용 방법. 자꾸 누적해서 쌓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활용하고 광고하는 법과 블로그 작성, 뭐 이런 블로그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방법, 그다음에 광고문 작성하는 방법, 광고문의 효과, 어느 시기에 언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광고문 샘플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업 한번 해야겠죠. 자, 47번 독서지도사의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이렇게 동아쌤이 만들어 놓은 독서지도사 시험 문제로 수업한 거 이거 가지고 시험 보고 이 시험에 대한 피드백으로 평가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했고 영어 논술의 이해하고 학습법 해야죠. 국영수, 그 역사, 탐구 다 했네요. 대전 지역이나 뭐 충청 지역 그 체험학습 제가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체험학습 어디 가면 좋을지 서로 정보 교류하고 그 체험학습 할 때 유의사항과 아이디어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0번 자기주도 학습의 이해,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의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만큼 오래 자기주도 학습 시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 과목으로 한 가지 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과목 밸런스 잡으면서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교육하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업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50가지니까요. 한 달에 뭐 4가지를 하면, 4로 나누면 4일은 4, 4, 32, 13달. 근데 뭐 쉬고 뭐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뭐 필요 없는 거 몇 개 빼더라도, 뭐 합쳐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1년의 기간 정도는 수업을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강사, 그러니까 독서지도사를 따셨던 분이 수업을 하던 초보들이 이 중수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사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 수업이라면 엄청 돈 벌 생각은 없고요. 기본적인 학생들 단과 비보다 좀 싸게 해드리죠. 근데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1대1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업을 진행을 해가고 이 수업 중에서 뭐 자유로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수업 중에 했었던 뭐 상황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교환에 대한 뭐 가지고 오시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런 건 그냥 첨삭해줘도 되고, 이거를 작성을 직접 해달라, 고쳐라 뭐 이렇게 되면 뭐 유료로 첨삭해야죠. 무료로 첨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뭐 사람들과 막 교류를 하면서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하고 해나가고 하는 의미에서 동아쌤이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과목이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수학인데 뭐 이거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느냐. 교육의 이해, 뭔가 배워가면서 가르친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뭐 수학 선생님만 모이면 이거 수학으로 이걸 재구성해서 가르쳐요. 어린 왕자가 아니라 수학책으로 하면 되잖아요. 수학책. 그 다음에 뭐 오감각, 좀 감각적인 거, 수학의 감각으로 나눠서 해야 되나? 어쨌든 한자, 수학에 나오는 한자 용어 뭐 이렇게 변형해서 할 수 있죠. 다 신문, 그러니까 수학과 관련된 거. 어쨌든 뭐 똑같이 다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런데 내가 뭐 수학 선생이다, 과학 선생님이다, 내가 어떤 선생님이다,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50가지 수업 안에서 이 64가지에도 뭐 다양한 수업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구성해서 저도 수업안 작성합니다. 강사 교육을 위한 매뉴얼.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그 체크하는 거 가지고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 진행해서 나갈까요? 하고
정하고 뭐 날짜도 정한 다음에 이렇게 출발하니까요. 협의에 의해서.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수업은 작성을 하고 최소 인원이 5명입니다. 5명. 5명을 짜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저녁에는 안 진행하고요. 저녁에는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 전에 수업을 진행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회사라든지 바쁘시면 가시면서 수업 끝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